원장님 일단은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설명에 며칠 안 남겨두시고 펜덕스를 찾아주셨잖아요. 부원장님이랑 같이. 네. 근데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펜덕스가 관심이 있었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까지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대치동 커리큘럼. 네. 대치동 타이틀이라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기도 했었고 저도 일단 대치동 출신이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또 하나는 이제 영상이 저는 원어민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진 않지만 네. 원어민 선생님들에 대한 니즈는 아직까지도 있고 대치동에서는 그냥 교포 선생님들이 하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사실 대치동 말고 서초에서 근무를 했을 때도 보면 원어민 선생님들이 안 계시는 경우에는 조금 불만족스러워하는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수지라는 지역에서 하게 될 때 그 원어민 선생님의 빈 자리를 어떻게 메꿔야 되지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네. 근데 때마침 펜덕스에서는 원어민 선생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주고 또 이게 동영상이니까 네.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더 좋았었죠.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또 실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으셨는데 어떤 점에서 실시간보다 녹화 영상의 활용도가 괜찮으셨어요? 저희는 일단 예습형 숙제를 하는 학원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예습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자꾸 돌려봐야 되기도 하고 이제 예습이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거를 책을 펼쳐놓고 처음으로 할 때 자기 페이스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실시간은 중간에 자기 페이스가 좀 느려진다고 해서 선생님이 기다려주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죠. 네, 동영상 강의가 그런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았고 저희가 어머님들께 설명회를 맨 처음에 드릴 때에도 네. 그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었죠. 그러니까 책을 펼쳐놓고 아이가 자기 페이스에 맞추어서 동영상 학습을 한다는 건 실시간보다 훨씬 더 큰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사실 실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딴짓을 할 때 한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아이들이 딴짓을 할 때도 계속 그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허비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좀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렸을 때에 학부모님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예습형 숙제를 중요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실제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네네. 효과를 좀 보고 계세요? 저희 펜덕스도 계속 예습을 강조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그것도 좋아요. 물론 이제 예복습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좋은데 강사들한테 좋아요. 복습형 숙제는 이제 대부분 그 학원에서 하는 스케줄이 따로 있고 숙제 스케줄이 따로 있고 이제 숙제를 따로 검사해줘야 되거나 이제 뭐 같이 답을 맞춘다고 해도 어떤 한 아이가 안 해올 경우에는 이거를 위해서 수업 시간에 할애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누적이 되죠. 누락되고 누적되고 이제 그러면 그 아이를 붙들고 이제 해라 이런 뭔가 지도가 나가야 되고 이제 약간의 실랑이가 되기도 하고 그럼 그 와중에 컴플레인이 쌓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없는 거예요. 예습형 숙제를 하게 되면 아이가 만약에 숙제를 안 해온다고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커버가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1쪽부터 2쪽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였는데 수업 시간에 할 스케줄이 1쪽부터 2쪽까지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못 해오는 부분이 있더라도 수업 시간에 다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숙제에 대한 부담이 줄어요. 아, 오히려 예습형인데도 숙제에 대한 부담이 주는 거네요. 네네. 클래스 안에서 뭔가 더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왜 애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이걸 억지로 채워오려고 하다 보니 엄마 숙제가 흔히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애들이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남겨오거든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가 있고 선생님도 조급하지가 않죠. 그리고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니까 상담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따로 이제 뭐 검사하는 시간이 들지도 않고 굉장히 그건 진짜 효과적이고 또 해오는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날 수업을 해야 되는 스케줄을 드림과 동시에 그게 전체가 다 예습형 숙제이니까 이 아이가 만약에 뭐 A부터 Z까지 다 숙제를 해왔다 라고 하면 수업이 어떻게 플로우가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정말 주도적으로 수업 시간 내에서 자기가 이제 약간 리드하듯이 수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복습형 숙제는 어떤 애가 열심히 숙제를 해와도 문제는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 부족하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제 뭐 채점해줘서 잘했어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상품을 준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숙제를 잘해온다 그러면 클래스 내에서 계속해서 돋보이는 거예요. 2시간 내내. 집에 가서 학생들이 저희 학부모님들한테 직접 말을 하는 게 에크미는 숙제하면 되게 좋아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학원 숙제 좋아하는 경우가 잘 없을 텐데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학부모님들 충성도가 높아지겠어요? 네.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아이는 숙제를 더 마무리를 해서 오고 싶었는데 못한다고 밖에서 울면서 있었어요. 부모님이 속상하시긴 한데 이게 선생님이 혼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런 걸 이제 자꾸 보시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딱 그 저희 대치동 본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 방식 그리고 그렇게 하는 예습형 숙제를 주는 목적 지금 다 말씀해 주세요. 학원 입장에서 어떻고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고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지 또 저랑 오랫동안 같이 일한 원장님들이나 직원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원이 빨리 늘어나가요, 원장님. 저희 쪽에 등록되어 있는 거 말고도 학생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희 쪽에 100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원장님을 꼭 뵈야겠다, 그리고 부탁을 드린다라고 했던 이유도 사실 펜덕스가 항상 세대 빠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작년 저희가 이제 12월 초에 됐죠? 네. 그리고 첫 번째 학생 등록이 1월 초일 거예요. 네. 그리고 6월 말에 100명이었어요. 원장님만의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펜덕스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분명히 더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건 300%가 아니라 진짜 펜덕스의 1호 어떻게 보면 확장 사례세요. 1호이자 최대 확장 사례. 진짜요?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이게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드를 어떻게 내거터 해서 마케팅부터 학습까지 모든 걸 다 녹여내느냐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기존 학원이 이 프로그램 하나를 바꾸는 것보다는 새로 오픈할 때 이런 그러니까 포지셔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할 때 많이 하는데 그 포지셔닝은 항상 시장에 나오기 전에 시작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진 게 에크미 플러스였던 것 같아요. 펜덕스도 일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네. 원장님만의 노하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반년이잖아요. 반년 동안 원생수가 100명이 제로에서 100명 이상이 됐는데 그 비결 우리 다른 원장님들한테 좀 노하우를 공유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펜덕스 처음에 제가 설명회를 듣고 제가 사실은 다른 원장님들은 처음에 원을 오픈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집안에서 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펜덕스 설명회를 듣게 되고 저한테는 좀 모호했던 로드맵이 좀 확실해졌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포지셔닝이 이걸 이런 식으로 먼저 구성을 해놓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배웠죠. 그때 그게 설명회를 이미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머님들께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다 그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소스를 통해서 이제 이 지역 어머님들한테 이제 광고가 나갔었던 상태였고 아직 여기 실체가 없을 때 이미 설명회 예약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광고 문구에는 이제 뭔가 최상위 1%의 선택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펜덕스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생겨난 이제 저희의 타이틀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상위 1%를 원했었지만 그 상위 1%를
계속해서 열심히 학원생들의 노력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은 원생의 추천과 추천이 쌓여서 결국은 상위 1%가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하기 바로 전에 제가 원장님을 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설명회 PPT를 싹 다 바꿨죠. 그때 이제 타이틀을 상위 1%의 선택, 대치동 영재 영어를 수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의 스탠스가 원래도 상위 1%만 하는 무슨 어떤 브랜드인 걸로 착각하고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희가 그냥 여기 학원만 있는 게 아니라 브랜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거는 학원 규모나 인테리어에도 녹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말씀드리면 이 공간은 그때 없었어요. 저희가 간판도 안 달려 있었고 이 인테리어가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황이었어요. 인테리어가 한몫하게 된 건 이제 1월 달에 등원생이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약간 뭔가 프레스티지 스쿨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는 많이 말씀을 하셨었던 거고, 그걸 이제 붙인 건 이번에 확장을 하면서 여기 공간이 이제 생기면서. 원장님, 그러시면 그 포지셔닝, 최상위권, 뭐 상위 1%, 대치동 영재 이런 타이틀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펜덕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서 보니 정말 이 지역의 우수한 아이들이 모이던가요? 어때요? 한 2개월 정도는 사실은 기초 레벨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어요. 네. 그 파닉스 레벨 아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초창기 주문을 네네네 그게 제일 많았었는데, 조금 지나게 되자 이 학원에 들어가는 레벨 테스트를 보고 하면은 이제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 혹은 뭐 Writing and Speaking 그 책을 보고 좀 너무 어려운 거, 약간 좀 딱딱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이미지가 점점 누적이 되다 보니까 레벨이 안 되는 학생들이 못 가는 학원? 약간 그런 식으로. 하지만 원장님 받는 건 다 받으시죠? 아니요. 저희는 사실 처음에 되게 없어서 힘들 때에도 레벨이 되는 아이들만 받았었어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그러니까 기초 레벨은 기초 레벨대로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도 이제 원생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기생들은 지금도 한 학급당 10명씩의 대기생들은 있어요. 결국에는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특화네요. 최상위권은 최상위권대로 우리 학원에서 특화가 되어 있고 기초도 기초대로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파닉스 교재도 한몫했었어요. 어떤 면에서? 네. 파닉스가 이제 아주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시판되는 종류의 이제 파닉스 스텝들은 뭐 이제 음가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파닉스 반 기초반을 모집을 했는데도 기초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임프레션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기초 아이들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파닉스라고 칭하면서 들어오는구나 같은 느낌이 생기셨던 것 같고.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포지셔닝 전략이랑 잘 맞았다. 낮은 레벨이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계속 그룹을 구별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 근방에 영어학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들 중에 이제 똑같이 파닉스 레벨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친구들은 좀 더 레벨이 높아 보이는 그런 파닉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원어민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간에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집에서 볼 때 우리 아이가 그래도 영어를 계속해서 원어민 동영상으로 해서 파닉스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 좀 그런 부분에서도 입소문이 빨리 났었던 것 같고요. 그 방금 원장님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원어민 동영상 실제로 펜덕스 제가 상담하다 보면 파닉스나 LM 단계 아이들이 이 원어민 강의를 정말 이해를 하면서 들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실제 원장님들이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이해를 하든 하지 못하든 그 원어민 영상 강의를 본다는 것 자체에서 두 가지. 하나는 일단은 예습이 돼서 내가 무슨 발음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 두 번째는 그냥 그걸 보고 있는 것 자체를 빨리 집에서 많이 노출을 시켜라. 그랬던 거거든요. 두 번째, 그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도 어쨌든 원어민 영상 강의를 보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님들한테는 호응도가 그래도 좋았나 봐요. 네.
그거는 사실 상위권 아이들이 더 좋았고요. 당연히. 그치만 파닉스 하는 아이들한테도 이제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한 아이는 다른 원에 보내고 한 아이는 여기를 보냈었던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원에 있는 아이까지 다시 이쪽으로 보내셨는데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원어민 동영상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어민 동영상을 보고 그 학습을 계속 반복해서 시키는 어머님들도 계시고요. 사실 이게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디로 들어가면 다른 것도 사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계속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하면서 이제 저희는 약간 생색내듯 그러면 뭐 좀 봐주세요. 뭐 보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좋고요. 이제 약간 그래서 좀 똑똑한 소비자이신 어머님들은 저희를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높은 레벨 아이들 중에 저학년 아이가 있다면 스토리북이나 그 리딩 클럽이나 아니면 파닉스 영상이라도 봐라. 네네. 아니면 반대로 낮은 레벨 아이가 공부하는데 우리하고는 안 다니지만 원장님이 생생내셔서 뉴스 청취라도 그냥 오픈을 해드려라. 네네. 이렇게 하면서 학원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보셔라 라고 했던 건데 미팅 딱 끝나고 저희 실장님하고 했던 얘기가 저 원장님께는 뭘 드려도 알아서 잘하실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끼리는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모든 하나하나에 저희가 설명드리지 않은 의도까지도 원장님은 다 이걸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그 파닉스부터 이제 방금 파닉스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에크미는 파닉스나 베이직 라인도 물론 많이 사용해주고 계시지만 어드밴스드 라인 사용량이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라이팅 앤 스피킹이나 이런 교재들이 많은데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 사용 중이신 교재 중에 요 교재만큼은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교재나 교과목 그리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Writing and Speaking이고요. 이유는 첨삭하기가 편해요. 근데 원장님 되게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Writing and Speaking도 마찬가지로 원장님들께서 상담을 받다 보면 그 이제 앞에는 샘플 스크립트가 있지만 뒤에는 셀프로 이제 아이들이 원 스크립트를 써야 되니까 첨삭할 게 많아질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첨삭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 원장님 생각 많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강사들도 그래요. 그 이유가 일단은 이제 뭐 타 원에서는 라이팅 수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예전에는 이제 뭐 브레인스토밍 하는 그런 맵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아웃라인을 잡고 저희도 이제 최상위반들은 그걸 사용을 해요. 아예 없는 백지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각자 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다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업으로 이제 앞에서 브레인스토밍에 길로를 잡아주죠.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결국은 아웃라인을 잡고 그 안에서 쓰는 센텐스며 결국은 그 완성되는 그 패러그래프에 있는 그 라이팅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면 그걸 결국은 다 이렇게 쌓아서 첨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수업으로도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했고 아웃라인도 잡는 것도 이미 또 첨삭을 했고 그랬는데 결과물도 또 첨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펜덕스 라이팅 앤 스피킹 같은 경우는 샘플이 일단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샘플도 너무 좋은 게 안 그랬으면 강사가 직접 샘플링을 해야 돼요. 주제마다. 그거는 저희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샘플링이 나와 있어서 그 샘플을 보고 일단 fill in the blank를 작성을 하니까 이게 한번 학습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라이팅을 쓰다 보니 비슷한 센텐스를 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의 길이 약간 좁혀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첨삭을 할 때 한 10명 기준으로 첨삭을 한다라고 하면 강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냥 수업 시간 내에 아이들 다른 거 문제 풀 동안 짧게 그냥 첨삭이 되고 끝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히 고학력이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어때요, 선생님? 신입인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강사는 처음이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파트로 딱 한 강의만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첨삭이 가능할 정도의 사실 그 정도의 양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앞에 브레인스토밍하고 fill in the blank까지 하는 건 숙제. 왜냐하면 그게 쉬우니까. 거기까지는 숙제, 그리고 그 뒤에 쓰는 건 수업 시간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센텐스 라이팅을 하면서 오랫동안 끙끙대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센텐스를 이미 맞게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오류들만 첨삭하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스피킹 거기 밑에 있는 그 프레젠테이션까지 하고 동영상 찍어서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면 반응 진짜 좋죠.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떻게 보면 학습적인 것도 있지만 한 원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교재를 결정할 때 저도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내가 아무리 좋아도 네네. 같이 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 채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라이팅 앤 스피킹은 어떻게 보면 학습적인 부분도 있지만 관리 측면에서도 편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강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네, 아주 편하죠. 왜냐면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아이들은 라이팅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백지 수준에 가까운 그 라이팅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버거하세요. 왜냐면 남겨서 이제 따로 이제 첨삭을 해줘야 되니까 라이팅 앤 스피킹 가지고 힘들다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셨었어요. 그 베이직 라인에서 추천하시고 싶은 교재, 써보신 교재 중에 마음에 들었던 교재 이런 것도 하나만 골라주시겠어요? Expression for Speaking은 저희가 좋아해요. 학부모님들이 약간 초반에는 사실 좀 어렵다고 조금 약간 좀 울며 겨자 먹기로 합니다 이런 말씀 은근히 하셨어요. 근데 그게 또 후반에 가니까 좀 충성도를 만들어내는 뒷심을 좀 주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닉스를 끝내는 시점에 저희가 Expression for Speaking을 시작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센텐스라고 하는 걸 처음 접하게 하고 할 때 다른 교재들은 그래머적인 요소가 이렇게 따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Expression for Speaking은 위에 짤막짤막하게 그래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서 센텐스를 다양하게 연습을 하는 거라 다 해놓고 나서는 어머님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었죠. 그러니까 내가 파닉스를 지금 몇 번째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진짜 리딩하고 라이팅으로 전환이 됐다. 이런 코멘트를 주시네요. 실제로 다른 지역 학부모님들도 네. 그 Expression for Speaking이라는 교재가 들어갈 때 너무 힘들어해요. 네. 티칭하시는 분도 힘들어하고 아이와 마이를 구별한다라고 하면 이것의 위치라든지 문장 안에서의 무엇과 같이 쓰이는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패턴을 보게 하시는 교재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 설명보다는 원장님이 팁을 주시면 조금 더 같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빨리 와닿을 것 같아요. ES 좀 쉽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블록 같은 걸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Expression Speaking에 이제 스크램블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단어들을 이제 잘라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맞춰보게끔 그래서 그 페이지는 약간 좀 딱딱하게 생겨서 어떻게 보면 저학년들이 할 내용인데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그거를 그냥 큰 종이에 따로 써가지고 그룹별로 이렇게 맞춰보는 걸 하게끔 해요. 그룹으로 하는 이유는 혼자 시켜놓으면 하루 종일 걸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리가 색깔을 다른 종이를 쓰기 때문에 자리가 확연하게 다른 걸 알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정말 문장 패턴을 익힐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위에 문법적인 요소가 들어가지만 그거는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려요. 이런 내용의 문법적인 요소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문법을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라고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되게 좋은 팁일 것 같아요. 원장님들랑 강사분들한테요.
아이들한테 문법 티칭을 하진 않지만 학부모들께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있다는 걸 계속 인지시켜 주시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어머님들은 아직은 그래도 예전에 공부했었던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테니까 이게 어떤 문법을 가르쳐 준 거다라고는 설명을 드리고요. 아이들은 자기가 배우고 있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감으로 패턴화 시켜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원장님 학원을 검색해보면 아까 처음에도 이제 말씀해주신 최상위권, 상위권, 1%, 영재, 이런 대치동, 이런 제가 딱 느꼈던 건 뭔가 펜덕스를 여기 가면 특정 그룹 아이들만 배울 수 있는 그것도 원장님하고만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블로그 마케팅 따로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뭔가 송구스러운 질문이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했더니 반응이 잘 오더라 라고 하는 노하우 한두 개 정도만 알려주세요. 저희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두 가지를 활용을 하는데요. 블로그는 좀 뭔가 공식적인 저희의 뭐 커리큘럼을 소개를 한다거나 선생님들 소개라던가 아니면 뭐 이벤트를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소소히 매일 하는 수업 내용에 대한 거 혹은 수업에 했었던 아이들의 그런 사진들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이게 검색 노출이 잘 되죠.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상위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왜냐면 외부 유입으로 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오면 더 뭐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키워드를 정말 한 10개 정도만 정해놓고 계속 반복해서 그것만 사용을 하고는 있어요.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상위 1%, 그리고 대치동 영어, 뭐 프리미엄 초등 영어 계속 이런 종류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계속 그게 타이틀에서도 계속 그런 종류의 타이틀만 써 있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포지셔닝이 지금도 계속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에는 그 학원은 뭘 잘해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뭐 스피킹을 잘하는 학원이에요. 뭐 라이팅을 많이 하는 학원이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알아서 답을 찾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다 잘하는 학원. 어쨌거나 그냥 영재들이 다니는 학원. 그냥 그렇게. 정말 많은 원장님들의 꿈이에요. 잘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활동하는 거. 네. 저희도 분당에 학원이 있지만 초창기에는 수지 아이들이 분당 독서학원으로 테스트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요즘 잘 안 나와요. 혹시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가? 네. 그 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펜덕스 교재를 사용하시면서 앞에서 근데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봤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활용 팁 하나? 그게 이제 뭐 교재를 실제 사용하는 거에도 좋고 강사분들을 교육하는 거에도 좋고 마케팅도 좋고 펜덕스는 꼭 이렇게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너무 방대한데? 크리티컬 리딩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는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시간대에 그걸 사용하는 반이 있고 안 사용하는 반이 있어요. 네, 하드커버만 사용을 하는데 그 하드커버의 크리티컬 리딩이 들어가는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학년. 네, 바로 옆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상대적인 뭔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강사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책이 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도 집에 가져갔었을 때 처음에 이거 봐라 엄마 나 이런 거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거는 근데 이제 listening comprehension이나 뭐 writing and speaking이나 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펜덕스 교재가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안에 그 everything kids 뭐 이렇게 써있는 그 낮은 레벨의 listening comprehension은 어머님들이 받아보시고 이건 좀 쉬운 건가 봐 하고서 좋아하셨다는데 막상 또 안에 들여다보니까 어려운 거여서 그러면 그렇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시면서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정도까지는 하는구나. 근데 사실 또 listening comprehension 저희가 되게 좋아했던 점은 생긴 건 어렵게 생겼는데 애들은 굉장히 잘 풀거든요. 이유는 그 스토리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전래동화나 권선징악 흔히 다른 주인공과 다른 배경으로 들어봤을 법한. 네, 맞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 저희 뭐 1점대 기준인 아이들, 리딩 막 시작한 아이들도 그 리스닝 컴프리hen션을 사용을 하는데 애들은 되게 잘 푸는 거죠. 네, 그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풀죠? 어머님들은 글밥만 보시니까. 그래서 그러게요.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약간 생색도 내고 라이팅 앤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삭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바로 스피킹으로 연결시켜서 저희가 또 첨삭지를 따로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 그 스피킹 리포트를 따로 안 해도 거기에 그냥 이제 적어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고,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랩업하는 파닉스 마무리반을 따로 개설하시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초반은 기초반대로 이제 생성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파닉스 다 어디서 떼고 왔는데 뭐가 마무리 안 돼가지고 그러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제격인 교재이죠. 왜냐면 한 바퀴 돌릴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저널 스터디이기도 한데요. 저널 스터디는 사실 선생님 재량껏 한 장이 들어가든 두 장이 들어가든 그렇게 뭐 정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그 뉴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해석을 한국말로 하지는 않는데 한국어 버전을 준 날에는 그걸 바로 영어로 바꾸는 훈련은 해요.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지는 않고 한국어를 봤을 때 영어로는 해보는 훈련을 하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제일 좋았던 건 CNN 뉴스 앵커 놀이. 네, 너무 좋아요. 고학년들, 특히 남학생들은 딱히 뭔가 재밌는 뭐 만들기를 해도 시시해하고 이게 뭔가 어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CNN 뉴스 뒤에다가 그냥 짤막하게 브레이킹 뉴스 이런 거 화면만 좀 틀어주시고 그 스크립트 이미 나와 있으니까 뭐 Good evening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게끔 톤만 좀 잡아주시면 그 프레젠테이션이 하나가 저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원생이 한 6명이 등록을 했었어요. 네. 완전 꿀팁을 지금 가장 마지막에 방출하시는 거예요.